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119쪽 한번 봐요.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 설명은 끝났어요.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 밑줄 한번 그어요.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이게 정관등과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운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쳐요. 정비사업을 중지입니다.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쳐요. 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정비사업을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뜹니다. OX. X. 똑같이 인가받자.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여기까지가 출제 영역입니다. 다음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원수 등의 신고 밑줄 그어요. 1, 2, 3, 4, 5 딱 묶어놓고 변경신고라고 써놓습니다. 자, 이거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신고라고 써요. 앞에서 묶어가지고. 자, 그러면 경미하다 하면은 정비사업에서는 약 10% 정도를 경미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도 그 위에 10%라는 말 나오죠? 그 3번에도 10%라는 말 나와요? 그 정도 밑줄 한번 그어보고. 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2번은 잡아주셔야 돼요. 2번에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폭리시설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죠. 밑줄 그어놓고 확대의 동그라미 쳐요. 확대가 바람직스러운 거니까 이건 이제 신고사항인데 축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축소예요? 확대예요? 확대를 축소로 바꾸면 안 돼요. 네. 확대예요? 축소예요? 확대입니다. 예, 확대하는 거가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축소해버리면 인가받아야 돼요. 자,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한다. 밑줄 긋고 여기까지 별표 한번 더 쳐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위치가 변경되는 부대폭리시설을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해버리면 틀리죠. 위치가 변경될 때는 인가받아야 돼요.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넓히겠다 하는 내용들, 이런 경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쭉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요.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의 의결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 재산을 새반짝이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는 아무튼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 정비사업을 중지, 폐지하는 경우도 똑같이 총의 의결을 거치자 하는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칩니다. 이 내용 잡아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별표. 자, 토의등 수혜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 놓습니다. 토의등 수혜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죠. 뭐 한솔재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열댓명하고 같이 입구 쪽 토의등 수혜자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의등 수혜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사업 써놓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동일 이렇게 써놔야죠. 토의등 수혜자가 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착공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과 동일이라고 한번 써놓고 이 토지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쳐요.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규약입니다. 규약 동그라미 치고 토의등 수혜 조합하면 정관일 텐데 이 토의등 수혜자니까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의등 수혜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 토의등 수혜자 가반수 동의를 받자 거기까지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요. 120쪽 한번 넘어갑니다. 자, 120쪽에 그 4번 제일 위에 지정개발자라는 표현 나오죠. 이 내용이 또 신설됐어요. 지정개발자 네모 엮어놓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지정개발자다면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 항상 이렇게 한번 떠올립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의등 수혜자 가반수 동의 있죠. 토의등 수혜자 가반수 동의 밑줄 그어놓습니다. 및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토지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인가를 갖다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여기 10대명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갖다가 가반수 동의를 얻자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항상 이렇게 걸린다는 거. 제3개발자인 지정개발자는 자,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동의 필요 없고요. 그 정도 한번 체킹 한번 해오고. 자, 동그라미 5번 한번 들어가죠.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1, 2, 3, 4, 5, 6, 7 앞에서 묶어요.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게 바로 이제 건축계획이에요. 한마디로 건축계획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우리는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게 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계획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1번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물 배치계획 포함한다. 도면도 나오고 다 합니다. 건축물 배치계획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5번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죠. 밑줄 긋고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6번, 7번 묶어요. 6번, 7번 묶어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밑줄, 7번에 소형주택 건설 계획 밑줄 그어놓고 6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이제 소형주택 건설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소형주택 건설 계획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게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하고 자, 6번 봐요. 6번 동그라미 6번에 시장누수 등은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끝에 14일 이상 1번에 공람 밑줄 긋습니다. 기사에서만 14일 요 내용이에요. 자,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 이것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로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가겠습니다. 시장누수 등은 밑줄 그어놓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 교육연구시설의 교육시설이 자, 밑줄 그어요. 정비구역부터 200m,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뭐 여학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m 동그라미 쳐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밑줄 그어놓고 이 교육감과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자, 협의의 동그라미 쳐요. 200m예요? 500m예요? 200m입니다. 자,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존치 리모델링 밑줄 그어요.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의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그 건축법, 주택법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떠요. 자, 기흥면 뒤에 리얼 미음 딱 묶어요. 기준 적용 X 해놓습니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기준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떨어집니다. 기준 적용 X 해놔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뭐 주택단지 범위 뭐 주부와 선일 해가지고 이제 첫 글자 따가지고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말이 없죠. 선생님들 그래요? 건폐율 용적률은 기준에 맞아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준에 맞을 때 사업시행인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도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해버리면 안 돼요. 자, 건폐율 용적률 써놓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 자, 별표 한번 볼까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무래도 요게 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존에 존치되는 건축물이라든지 리모델링 건축물에 있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가로 열고 보니까 구분 수의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밑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밑줄, 이 구분 수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3분의 2 동의를 얻자 하는 것,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 하는 내용이 이걸 처음에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었던 법 조문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사례가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중시했냐면, 잘 봐요. 우리 정비 사업에 나오는 분수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분수가 나오면 앞에 게 사람 뒤에 게 면적입니다. 이게 면적이에요. 토지 면적. 내용 아시겠어요?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 항상 이렇게 걸려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쪽은 토지 면적이 앞쪽이고 뒤에 사람이고 이거 이제 사람이 앞쪽이고 뒤에 거가 토지 면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정비법에서 딱 한 번 토지 면적이 아니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한 번 나와요.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3분의 2에서 뒤에 나오는 이 3분의 1은 토지면적 3분의 2가 아니죠. 보세요. 뭐예요? 토지면적이 아니고. 건축물 연면적이죠? 예, 이거 아주 중시한 파트거든요. 토지면적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구분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물 연면적. 이게 3분의 2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뭐,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거 아주 중요시했던 법조문 중에 하나인데. 예.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9번.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죠. 밑줄 두 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밑줄 두 줄. 있은 때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입니다.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두 줄 거예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다만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밑줄 그어놓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자,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2번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이렇게 나오죠? 지정개발자는 제3개발자가 되다 보니까요. 중간에 하다가 1, 2년 그만둬버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이 엄청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전하는 취지에 의해서 뭐를 하게 되어 있다?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예치한다. 자, 누가 비용을 예치한다? 지정권자가 비용을 예치한다. 자, 봐요. 시장구소득은 재개발 사업 내용일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이요? 그래, 한솔재지니까 재개발 사업이라고. 자, 재개발 사업이 뭐일까요? 이걸 재건축 사업으로 바꾸면 틀려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자, 지정개발자 밑줄 두 줄 거예요. 예. 이때는 이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입니다.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밑줄 두 줄 그어놓고 이걸 100분의 10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네요. 기출 나왔고 100분의 30으로 고칩니다. 이런 건 초등학교 학생도 낼 수 있는 문제죠. 100분의 20 금액 예치하자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들 때 중시했던 파트가 뭐냐면 2번입니다. 이거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출제자가 낸다면 이걸 어떻게 내냐면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를 갖다가 준공인가 후에 반환한다로 낼 겁니다. 이렇게 내면 이 법점을 지정개발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낸 거야. 근데 이게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낸 건 지정개발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출제했기 때문에 이런 걸 내는 겁니다. 이걸 준공인가 후에 반환한다면 틀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죠. 공사 중이에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아파트 단지가 쫙 조성이 되어지죠.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면 준공인가 떨어집니다. 준공인가. 자,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는 지체 없이 걸리죠. 대토 작업을 거칩니다.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통지해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해야죠. 이전했으면 오픈시킵니다.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고시 또는 이전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 날이에요. 오늘 이전고시 했다면 바로 다음 날, 내일부터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청산금 지급 징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끝나고 청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 후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청산금이 지급 징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산금. 청산금 지급 징수되는 시점 한번 볼까요? 청산금 지급 징수되는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36쪽에 그 등기 청산금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봤어요? 청산금 이렇게 나오죠? 그 세 번째 줄 봐요. 이전고시가 있은 후입니다. 이건 이전고시는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자.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청산금 지급 징수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청산금 지급 징수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원위치에서 지정개발자 예치한 금액을 언제 반환하게 되는 거냐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해, 준공인가 후에 반환해요. 여기라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된 때 반환이 들어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럼 물권 변동 일어나고선 하지. 그죠? 담보 책임을 끝까지 지라는 얘기야. 지정개발자, 제3개발자 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끝까지 자라. 물권 변동 일어났을 때까지 자라. 이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준공인가 후에 반환하자 하면 지문 참 좋은 지문인데 한 번도 그런 지문 안 떴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122쪽 갑니다. 용적률 와. 소형주택 건설 이렇게 나오죠?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시험 문제 뭐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요.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뭐, 이해는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해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뭐, 여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의도에, 요렇게, 여기가 원효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대방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63빌딩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바로 맞은편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이게 대교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쪽에 시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대교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 이 단지가 지금 몇 종이냐면, 요게 제3종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용적률, 법정 상한치가 얼마가 돼요? 용적률이 얼마가 돼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 못 이으면 커닝페이퍼 작성해야 돼.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준주거지역이 500이니까, 바로 전이니까. 얼마 받아요? 300% 받습니다. 용적률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걸 보면 정비기획으로 정하고 있는 이 정비기획으로 정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인 시범아파트와 대교아파트에서는 지금 얼마 정하고 있냐면 용적률이 230%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해요? 이건 법정 용적률이라는 건 법에서 정하는 거니까 이걸 이유는 거고 그 밑으로 해서 조례로 별도로 다 정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개포동의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개포동에 6단지까지 있죠. 주공 1단지부터 6단지까지. 거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라고요. 근데 거기 얼마 받고 있냐면 190% 받아요. 이해 가죠? 뭔 말인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거야. 예. 우리 중심 상업지역이라면 용적률 상한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게 1500%죠?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에 서울의 사대문 안은 524% 정도밖에 안 받아요. 영등포 로타리에 가면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게 1300% 받아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374%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우리 지금 123층 그 롯데 슈퍼타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한번 쳐보세요. 용적률 얼마 되냐면 800%가 안 돼요. 한 6, 700%밖에 안 돼. 1500%라면 엄청나. 보세요. 100평에다가 용적률 100평에다가 대지 면적이 100평이야. 이걸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다 하면 한 평에다 지어라면 100층 올라가 버리는 거야. 100층. 뭔 말인지 이해가? 그렇다고. 그러면 1500% 받아봐요. 곱하기 15배 하면 얼마예요? 1500층 되는가? 참. 법령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그 밑으로 조례로 별도로 다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대로 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 230%를 적용받아서 하다 보니까 1:1 재건축이 돼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한 3억씩 나오는 거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사시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있게 없게? 있어. 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올려라. 법에 정해 쓰는 거 이거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의 갭을 갖다가 생기죠. 완화시키다 보면은 한 300세대 정도가 일반 부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10분의 1로.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걸 완화시켜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시켜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래, 완화해. 단지 조건이 있다. 이 중에서 약 절반은 50% 정도는 150세대죠. 150세대 정도는 일단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라. 그래서 이걸 우리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라는 얘기지.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면, 기부하면 요걸 서울시는 나중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서울은 시프트야. 시프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걸로 활용하겠다는 거야. 이걸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내놓을 거냐? 예, 내놓겠습니다. 하면은 완화해주고. 지금 이 내용이거든. 이때 완화하는데 이게 60제곱미터 이게 건축물만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만 주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지분까지 같이 줘야 돼. 같이 줘야지. 그래서 그 지분은 이 토지 면적 이 지분은 60제곱미터에 딸린 이 지분은 대지 사용권은 서울시에 기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스토리가 이거야.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원래 이런 건 재건축에만 있었다고. 근데 이제 재개발에도 이 내용이 있어. 그래서 과밀역제권역에 재건축할 때, 과밀역제권역 내에서 재개발할 때, 그리고 과밀역제권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할 때, 과밀역제권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개발할 때 해서 일정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공부할 거 없어요? 공부하라고도 안 하니까 괜찮아요. 이거 뭐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자,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자,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뭐 230% 이렇게 정해놨어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구특위 법률에 따른 용적률에 상한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 2번 한번 묶어놓고 이게 어디에서 그러냐? 그 1번 과밀옥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밑줄, 재건축 사업 밑줄고요. 여기에서 그렇고. 자, 2번에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용적률의 제한이라든지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초과해서 공급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자, 소형주택 건설 한번 밑에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이 법적 상한 용적률 300%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230%입니다. 요걸 뺀 용적률, 초과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 70%의 갭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다음 각구했다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이 주거 정면적 60제곱미터의 소형주택 건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밑줄 밑에 1, 2, 3, 4 나와요. 1, 2번 딱 묶어놓고 3, 4번 딱 묶어요. 1, 2번이 이제 과밀옥제권역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오고 있고, 3번과 4, 5가 과밀옥제권역 바크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완화된 용적률에 있어서 일정 비율입니다. 30% 뭐 50% 이런 말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한번 가봅시다. 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택공사 등에게 공급하자. 우리 전주에서는 전주시에 공급하자, 기부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밑줄 그어놓고 바로 밑에 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표준건축비 밑줄 그어놓고, 자,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겠다. 기부채납, 밑줄을 한번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이 아파트만 주면 안 되니까 이게 대지 사용권까지 같이 줘야 되죠. 서울특별시에, 전주는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인수자는 지금 서울시, 전주시가 되겠죠?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밑줄, 이게 바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간 시프트예요. 20년짜리 시프트입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년짜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5년 또는 10년 이후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20년간 묶어둘 필요 없고 중간중간에 바로 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24쪽 순환정비 방식.
자, 순환정비 방식 한번 봐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도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이걸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순환정비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바로 성남입니다. 자, 성남시 지금 하고 있고요. 21개 구역에서 21개 정비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순환정비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9시가지죠? 9시가지. 분당은 아니고 9시가지입니다. 9시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은행 1구역, 2구역, 태평 1구역, 2구역, 수진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가지고 단대 5거리까지 계속해서 정비사업 21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거. 건호 아파트는 그거는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팎에 새로이 건설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순환용 주택으로 이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순환용 주택으로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순환용 주택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남시청에서 야탄역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 여수지구, 도촌지구가 있어요. 여수지구에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을 현재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칠 때 들어가고 입주하고 칠 때 들어가고 입주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이걸 갖다가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야탄역 근처거든요. 야탄역 근처다 보니까 거기에 터미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구시가지보다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걸 직접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렇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관리처분 대상에 포함시켜버리면 관리처분에서 한 채 받고 이것도 한 채 받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관리처분한 걸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하나만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순환정비 방식.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밑줄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순환용 주택입니다. 순환용 주택. 그 정비사고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밑줄거요.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의 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순환용 주택 밑줄. 자, 이것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이제 주택법적으로 가지 않고 정비법적으로 와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밑줄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밑줄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로 순환용 주택은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고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밑줄 계속 임대할 수 있답니다. 없다라고 떠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의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수혜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쭉 밑줄 긋습니다.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니까 가로 열고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라고 써야죠. 관리처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하면 틀려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만 이해를 해요. 자,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해 하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임시용 시설의 설치나. 자,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거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자고요. 쉽게 접근을 하자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시용 시설의 설치라는 것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요게 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를 갖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때는 말이죠. 사용료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이게. 그러나 공공단체나 개인은 면제되지는 않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반포 이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거기에 삼성 레미안이 들어왔을 때죠. 거기에 이제 그 호남고속버스 터미널의 그 서쪽으로, 이수교 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에 삼성 레미안이 쫙 들어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재건축이죠. 거기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걸 하면서 그 근린공원을 갖다가 이게 재무적 지장으로 펜스를 치고 막아서 이용을 했어요. 그 재건축 사업 조합이. 그래가지고 서초구청에서 그걸 갖다 사용료를 요구했던 거죠. 약 한 460억 정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합 측에서는 뭐예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들이 면제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부과하겠냐 하니까 이 법점을 들이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졌어요. 조합이 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임시용 시설을 설치한 봐요. 동그라미 1번. 이 사업 시행자는 주환경 개선 사업 네모, 재개발 사업 네모 엮어놓고 별별별 쳐요. 여기는 재건축 사업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재건축 사업이 있다 없다? 없다.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이용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미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하야 한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좀 주거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에서? 주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가 몇 줄, 지방자치단체 몇 줄, 그 밖에 공공단체 몇 줄, 개인 몇 줄 긋습니다. 자, 시설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일사용할 수 있다 몇 줄 긋고. 다시 시험 문제는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과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사용할 수 없다라고 떠요. OX? X, 개인 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별표 치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그렇습니다. 밑줄 두 줄. 개인과 공공단체와 개인의 해당 사항이 없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신청을 받을 때는, 자, 사용신청을 받을 때는 밑줄 그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은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누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누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공단체나 개인은 거절이 가능해요.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쳐놓고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에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누구만 면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공단체나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용료 내야 됩니다.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사용했을 때의 임차료를 사용료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 재산인 잡종재산을 이용했을 때 임차료를 갖다가 대부료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행정청에 이러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면제되는구나. 임대료가 이렇게 임차료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하면 되겠죠. 자, 1번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밑줄 긋고 1, 2, 3 묶어야 되겠죠. 거절 사유라고 써야 돼요. 1, 2, 3 묶어서 오른쪽에 1, 2, 3 묶어서 요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떴냐면 1, 2, 3 이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틀리지. 이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은 거절할 수 없지만 이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한 거고. 자, 그 3조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오른쪽 위에 갑니다. 2번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자, 밑줄 그어놓고 그것도 제3자의 이미 사용허가를 했죠. 이런 때는 거절이 가능하고 이게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완료한 날부터 밑줄 30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모르겠다. 무조건 30일 가요. 그냥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밑줄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치고 재개발 사업이죠. 자, 재개발 사업 네모일까요? 재개발 사업, 상업적, 공업적 대상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죠. 자, 재개발 사업 네모,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입니다. 상가 세입자 네모였고 별표 치는데 상가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상가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상가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가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러나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는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둘 다 해당 사항인가요? 그렇죠. 자, 봐봐. 왼쪽 봐봐. 124쪽. 임시수용시설을 설치. 동그라미 1번 끝에 봐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밑줄. 둘 다 다죠. 그런데 예, 임시상가 설치다 하는 것은 상가 세입자만 그래요. 상가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 조심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동그라미 6번. 사업시행자는 공공단체, 밑줄 그어요. 공공단체, 개인 밑줄 그어요. 시설이나 토지를 일사용함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네모.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과 토지를 일사용할 때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손실보상 규정은 어디에만 둔다? 공공단체나 개인에만 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알아놔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고. 자,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로 3번. 재건축사업 매도청구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매도청구. 매도청구 동그라미 한번 쳐보는데, 매도청구는 무슨 사업에서만 있는 말이다?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말입니다. 매도청구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거시로 봐서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가 없어요. 우리 사인이 사인의 재산을 옆집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옆집을 어떻게 수용하냐고. 그건 매도청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인이 사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매도청구라는 표현을 쓴다.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 이제 국법 공부를 이제 이 정도 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질문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법은 민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각종 절차법이다 보니까 주로 보면은 조례로 해서 여기에 빠진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게 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하고 하면 그때 이제 또 법이 개정되고 합니다. 그러나 민법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잘 다듬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죠.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이건 안 들어맞아. 지금 여기에서 매도청구를 보면 이제 작년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작년 내용은 어떻게만 규율되어 있냐면 매도청구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청구한다. 끝. 이게 법조문이야. 그러면 뭐 언제 하는 건지 매도청구를 그러면 이때 하냐? 그러면 이때 하냐고. 그러면 야, 매도청구 다 끝나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빠졌네. 얼른 집어넣어야지 해서 매도청구하는 시점이 정확히 규율이 되어 있다고. 이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뭐냐면 공법이라는 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공법은 말이죠. 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막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들은 법조문 그대로 읽고 답을 해주시고 이대로 뜨니까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이의제기하면 돼요. 이거 좀 법조문 좀 다듬자 해서 그러면 또 교정을 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신설된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그냥 냈다 그냥 때려 이우는 거야. 안 이어지니까 눈으로 암기하자고. 자, 재건축 사업 매도청구 한번 봐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매도청구는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자,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그어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치야죠.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요? 있은 날이 다음 날이요? 있은 날부터야? 이거 다음 날 집어넣으면 또 틀려요. 자, 사자 동그라미 사업시행 인가고시에서 고자 동그라미 사고가 터진 날부터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사고 터진 날에 다음 날이야? 사고 터진 날이요? 사고 터진 날이야. 바로 사고 터진 날부터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휘답할 것을. 자, 밑줄 거예요. 동의 여부를 휘답할 것을 서면으로 쳤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게 재확인입니다. 재확인이에요. 재확인. 휘답 촉구라는 말은 재확인 들어간다는 거야. 지난번에 동의를 안 해줬다고 또 진짜 안 하는 거냐 해서 재확인 들어가는 게 휘답 촉구입니다. 동의 재확인입니다. 자, 봅시다. 1, 2번 묶어놓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죠. 동의하지 아니한 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재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재확인하는 시점이 휘답 촉구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야? 사고 터진 날부터 며칠 내에 들어가야 돼? 30일. 사고 터진 날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요. 사고 터진 날,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있은 날,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죠? 사고 터진 날부터요. 30일이야. 이때부터 이제 동의 여부를 재확인 들어가는 거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휘답 촉구. 자, 서면으로 쳤고 시장군수 등 2번 토지특공사 등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일단 1번에도 동의하지 아니한 자, 2번에도 그때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일단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휘답 촉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요. 내용 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1항의 촉구를 받은 휘답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수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밑줄 그어놓고 2개월 동그라미 치고 2개월 이내에 휘답해야 한다. 휘답 촉구 받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휘답해야 되죠? 그러면 휘답 촉구를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하자, 매도 청구하자 하면 틀리네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휘답해야 되는 기간을 주는 거죠. 휘답 기간을 주는 거고. 다시 이제 3월 봅니까? 제2항의 기간 내에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2개월 이내에 휘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 등 수의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휘답한 것으로 보겠다.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밑줄 그어놓고 2개월이 지나면 휘답 기간이 지나면 이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입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죠. 2개월 또 동그라미 쳐요. 2개월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휘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휘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밑줄 건물 땅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밑줄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할 것을 청구 네모일 거예요. 매도 청구입니다. 복잡하다. 자, 복잡하다. 에? 뭐하다? 옳지, 복잡하다.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사고가 터진 날부터 30일 이내요? 30일 이내. 사고가 터진 날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다음날 들어가면 안 돼요? 사고가 터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휘답 촉구가 들어가는 거죠. 동의 재확인입니다. 휘답 촉구하자. 휘답 촉구하자. 촉구하자. 요게 이제 동의 재확인이에요. 동의 재확인에 들어가는 거야. 또 지난번에 조합설립 인가할 때 안 했지? 다시 한번 휘답 촉구하는 거야. 재확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날로부터 다시 해서 2개월이죠? 2개월 이내에 이 답을 해줘야 돼요. 휘답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그죠? 이게 안 하면 2개월 내에 안 하면 2개월이 이제 만료되고 나서야 다시 만료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요거 이제 이때 매도 청구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30일 나오고 2개월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못 이루니까 사고가 터지고 30일, 2개월 이렇게 잡아 그냥 또 덮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는 데까지도 해봐야지. 우리 선생님 오늘 저녁반인데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날이라. 오늘 쉬는 날이라. 저녁반은 오전반하고 좀 틀린 점이 오전반은 개그를 안 해도 웃죠? 저녁반은 개그를 해도 안 웃고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저녁반으로 나오실 때는 좀 웃어달라고 좀 해줘요. 여기는 개그 안 해도 웃잖아요. 상당히 수업 태도가 좋다. 이렇게. 자, 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양가로 4번 나오죠? 그 밑에 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이렇게 나왔죠? 요거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왜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만 하고 한번 쭉 읽어보자고.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차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서울을 고속버스, 여기 고속버스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제 어디 앉아야 되냐면 고속버스 자리가 중요해. 운전기사 아저씨 뒤에 앉아요.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딱 도착을 하면 커튼을 쫙 제껴야 돼. 그래서 이제 왼쪽을 딱 보라고. 이렇게 운전석 뒤쪽이니까 창문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서울에 딱 도착하면 반포 IC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피턴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급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피턴이 반포 IC입니다. 서초 IC 넘어가지고 반포 IC 나오죠. 네, 반포 IC가 이렇게 돼. 급하게 이렇게 피턴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하로 가요. 지하로 가면 약간 오르막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부터 아파트 숲이 나오는데요. 이게 LG 차이 아파트야. LG 차이입니다. 이 맞은편에 재건축을 해서 나와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이게 삼성 레미안입니다. 삼성 레미안이 레미안 이렇게. 그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영동 고털이야. 고속버스 터미널. 고털. 아니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딸내미 어디야? 나 고털구에. 고털이 뭔 말이냐 그래.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안 나요? 내 딸내미 내 아들내미 오면 그러나? 영동 고털이 나오고 바로 옆에가 호남 고털이 나오면 호고털. 호남 고속버스 터미널 나오죠? 이 맞은편에가 바로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이에요. 이렇게 성모병원이 이렇게 나와. 자, 이 부분을 가다가 이 쭉 피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잠을 깨고 커튼을 딱 제끼고 보면 삼성 레미안이 쫙 나오고 맞은편에 여기가 LG 차입니다. 여기에 동사무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딱 보면 이 아파트가 세 동이 있어요. 세 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상형이 아니야. 이렇게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이 직육면체가 세 동이 나와. 이게 세 동이 있는데 다 재건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3호 아파트예요. 3호 아파트 501호입니다. 501동, 500.2동, 503동 세 동이에요. 세 동이 안 돼 있어요. 재건축이. 여기만 이렇게 토지 분할을 해버린 거야. 이게 지금 토지 분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토지 분할. 자, 그러면 토지 분할이라는 말은 재개발에 나온다, 재건축에 나온다. 재건축에 나오는 용어야. 토지 분할하자 하는 내용은 재건축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왜 토지 분할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반대하는 자가 많으니까 에이 니네 하지 마. 우리끼리 할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3 강하게 해서 4분의 3, 4분의 3 강약과 강강 이걸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는 다 반대하니까 하지 마. 니네 우리 토지 분할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해서 들어간 게 삼성 레미안입니다. 자, 봐요. 왜 이렇게 토지 분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많죠? 그래요? 그 건축물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봤어요? 그 표제부를 보면 자, 1층에서 15층 건물이다 하면 1층 이렇게 나와. 1층 표제부에 철근 콘크리트죠. 해가지고 전용면적 무슨 84.89 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고. 2층 똑같아. 3층 똑같아. 4층 똑같아. 공부하기 싫으면 계속해. 그냥 15층까지. 이게 나오고 그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보면 대지 지분이 나와요.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 나오죠. 이 지분이 나오는데 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30평 정도가 되면 32평 정도가 되면 지분이 한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요? 근데 그 지분을 보면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봤지. 이게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3만 제곱미터라면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3만 제곱미터 분의 이렇게 나와.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뭔 말인지 가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갑을병에 있어서의 대지 사용권이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이 걸쳐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그래서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요? 지분이 전체에 걸쳐 있단 말이야. 이 획정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분할 청구하는 거야. 따라 토지분할 청구는 이게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협의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 니네들 하지 마, 우리끼리 할 거니까 다음에 이 세 동만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달라드는 시공자가 있겠냐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해줘. 토지분할 청구한다면. 그래서 법원에서 토지분할 청구를 갖다가 이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해줘. 해라. 니네들끼리 해라. 이 사람들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야.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한번 봅시다. 125조. 자,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낼 게 없어요, 낼 게. 재건축 사업에서만 토지분할 한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 또는 주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 주택단지는 일부 토지입니다. 사무아파트 501동, 502동, 503동만 제외시켜버렸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거 일부 토지죠. 예,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분할하는 토지 면적이 같은 주에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자, 면적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밑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26쪽을 보면은 1, 2번 딱 묶어놓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밑줄 그어요. 자, 2번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사업시행자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안 돼 있죠.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할 수 있다에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자, 밑줄 그어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밑줄 동의요건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끝에 심의를 거쳐 밑줄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1, 2, 3 묶어놓기만 해요. 뭐 안 해도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별표 한번 치고 자, 가로 6번에 별표 한번 쳐요. 이건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다. 자, 여기 봐요. 여기까지 이제 다 마무리 되는 거야. 우리 주최자에서 정비사업 3가지. 이 정비사업, 달동네 정비사업 무슨 사업? 옳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눈으로 암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소 타는 모습 연상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가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시소 타는 모습. 그래서 시소 타기 지처수에 걸리는 거죠? 시소 타기 지처수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석재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이제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자 이런데요. 현지 개량 방식 100% 재정 착률을 높일 때 100% 여기서 살도록 할 때 이 방식으로 쓴다. 자, 환지 관리 처분 그리고 수용입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결국에는 따로 놀 때 걸립니다. 결국에는 따로 놀 때 여기까지 잡아야 돼요. 따로 논다고 따로 놀 때 이렇게 걸립니다. 따로 놀 때 이렇게. 결국에는 따로 놀 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첫 번째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에 걸립니다. 결정고시. 여기가 녹지지역이거든요. 주로. 무허가 건물 많이 짓고 살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위에서 두 가지 시소따기 지철수에서 이거는 제2종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서 15층 아파트 짓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관리처분과 수용 방식으로 갈 때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30층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다. 관리처분과 수용 방식으로 가면. 수용 방식 싸그리 다 수용했으니까 토목공사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높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0세대 이상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정비계획서 따로 정한다. 임대주택 건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옳지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걸려요. 이렇게.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원래 건축허가 받거나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서 할 때는 채권 매입해야 하죠? 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일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돼요. 우리 전주시에서 한 아파트 32평 정도 산다 하면은 약 채권 매입액이 그렇게 많이 가요? 한 500 정도 들걸? 500? 700 가? 채권 매입액이? 그렇게 가요? 채권 매입이 700 정도 가려면 한 3억 5천 정도 돼야 될 건데, 가격대가? 자, 봐요. 여기는 이제 별도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규정 두지 않고.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시도조례요. 시도조례. 이 조례로 따로 정한다 하는 게 나오는데, 건축물 높이 제한이에요. 높이 제한. 책을 이따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상가는 해당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이렇게 됩니다. 대지와 도로. 대지는 반드시 몇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죠? 2m 이상만 접하면 되지. 4m는 도로 폭이라니까. 건축법상 도로. 그게 혼동이 잘 된다니까. 그게 꼭 정리해야 돼. 2m 이상 접해야 되고 264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자. 264. 뭔 얘기하냐 이런 분이.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놔두고. 지우지 마세요.